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확장 부분의 공사 관련해서 들어가는 큰 자재들 중에 샤시 쪽의 부분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샤시라고 크게 이제 표명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샤시가 좋아요? 라고 묻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싸고 좋은 거, 제일 저렴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 요구 상황이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한간에 대부분 보면 이제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 있죠. 뭐 LG다, 또는 뭐 KCC다, 기타 뭐 이제 그 나머지 서열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대다수는 거의 뭐 LG다, KCC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알루미늄 샤시일 때는 동양강철이나 남선이나 이런 샤시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쓰여졌었습니다. 거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이나 남선이 지나서 하이 샤시, PVC 계열의 샤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뭐 LG다, KCC다가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 존재를 하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실험도 해보고 시공도 오래도록 뭐 20년 넘도록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그리고 뭐 내 주변에 여러 동업종, 동일업종들 사용하는 엔지니어들, 시공자들 모든 평판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한다면 샤시는 제 소견으로 대등소이합니다. PVC의 성능, 유리의 그 성능 다 대등소이합니다. 차이가 크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샤시를 판단하고 샤시를 고르는데 중점을 둬야 될 요점이냐? 특히 확장을 했을 때 그 샤시의 그러면 단열성, 그거는 뭐가 좌지우지하느냐? 유리의 두께입니다. 제일 먼저 유리의 두께가, 자, 유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유리가 보이시나요? 자, 요 유리가 페어 유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페어 유리, 이 샤시의 5mm 두께와 5mm 두께, 실제 5mm와 5mm를 사용을 누구나가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샤시 유리 두께가 얼마예요? 라고 합니다. 그거는 페어 유리일 때는 샤시의 유리 두께를 뭘로 말을 하느냐, 이 한 장의 두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한 장과 한 장을 겹쳐서 중간에는 띄워져 있죠. 요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페어 유리라고 합니다. 이 샤시 유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요게 이제 한 장의 두께로 보통 표현을 해서 이 두께가 전체가 얼마냐를 가지고 두께라고 합니다. 샤시 유리 두께 얼마예요? 라고 할 때는 이 두께를 말하는데 통합 두께죠. 그렇지만 이 유리의 두께가 어느 만큼 두꺼워지느냐는 유리 자체가 이 5mm가 뭐 6mm, 7mm, 8mm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리는 5mm, 5mm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띄워지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16mm, 내창에 흔히 끼워지는 유리의 두께는 16mm인데 16mm 유리다 그러면 5mm와 5mm 유리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공간이 6mm가 띄워지면 합이 16mm. 요렇게 요 두께 유리가 16mm 유리입니다. 요게 내창용으로 흔히 쓰여지죠. 옛날에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는요, 외창용으로 주로 이 16mm 페어 유리가 쓰여졌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내창에만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5mm 요 한 장만 끼워서 어떤 데 가니까 정말로 날림으로 했는 집을 가보니까 요 5mm 단판이라고 합니다. 5mm 외유리를 끼워 놓고 샤시를 해 놓은 데도 있더란 말이죠. 그거는 정말 냉이나 방음 이런 거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리를 16mm 페어 유리를 장착을 했을 때 겨울에 냉이 들이치면 얘가 막을 수 있는 게 불과 23, 4%대에 불과합니다. 요거는 또 22mm입니다. 요거는 16mm, 요거는 22mm. 요게 요즘 주로 외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2mm 유리입니다. 점점 이제 중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리의 두께는 같다고 말씀드렸죠. 5mm, 5mm, 5mm. 그리고 중간에 띄워지는 것이 두꺼워져서 결론은 12mm가 띄워져서 요게 합이 22mm. 요렇게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요즘은 또 이제 다른 메이커 또 유리 쪽에 제작하는 게 요거는 22mm 유리입니다. 참 28mm 유리요. 자, 요게 22mm, 요게 28mm.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리가 나와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쓰이는 유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두껍게 만들자면 못 만들 거는 없겠지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유리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쓰여지는 유리 16mm, 22mm, 28mm 이렇게 유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유리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유리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페어층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어층이 넓어지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여기 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은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여기 은색이 보이시나요? 요게 마감되어 있는 알루미늄을 넣고 여기 이제 본드로 접착제로 마감해서 여 안에는 진공 상태가 되는데 요거를 감봉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요런 처리가 되니까 감봉제라고 합니다. 자, 이 감봉제만 알루미늄 이거 얼마 안 해요. 자재료는. 요거를 좀 더 넓은 걸 끼워 넣고 요렇게 마감을 하면 본드 마감을 해서 사각 완전히 밀폐를 시키면 페어 유리 완성입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유리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유리의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당연히 제작 차이가 안에 감봉제라고 하는 이 은색이 나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봉제의 차이에 의해서라도 또 본드가 더 들어가서라도 사실은 다르겠죠. 가격이 좀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유리들을 두꺼운 거를 이 16mm를 끼울 거냐 22mm를 끼울 거냐 28mm를 유리를 끼울 거냐에 따라서 차단율, 단열의 차단율은 제각기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요런 차이에 의해서 유리의 차이에 의해서 단열의 차이가 일단 먼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샷이라고 하면 유리와 자, 여기 내가 샘플을 갖다 놨는데요. 자, 일반 샷시의 단면을 제가 잘랐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런 단면을 자르면 이게 문이죠. 자, 이게 문이고 자, 요게 샷시의 후레임이지요. 후레임인데 이 후레임은 안에 보강 처리 들어있고 이런 가다로, 이거 가다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형틀로 찍혀서 이렇게 샷시가 PVC 자재로 찍혀 나오지요. 근데 이 샷시들을 보면 이 레일들이 4개가 있는 게 있고 또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지금은 5개죠.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 주변에 있는 가정에 있는 샷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레일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5개인지 4개인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대부분의 샷시는 4개로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양쪽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레일은 방충망이 걸리는 레일이고요. 제일 앞에 있는 이 레일은 샷시 단면이 보이고 물이 이쪽으로 넘쳐나는 걸 막기 위해서 커버하고 있는 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람을 막는 레일이기도 합니다. 이 턱이. 근데 요거 두 번째, 처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요 중간에 있는 건 없다고 다른 샷시 같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거는 레일이 없다고 보시고 하나, 둘, 셋, 4개라면 이 2개의 레일,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일은 샷시가 얹혀서 이 문이 얹혀서 지나가는 레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이 레일은 당연히 존재해야 문이 움직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샷시와 이쪽 샷시가 서로 교차를 하잖아요. 문이 이렇게. 근데 그럼 이 문과 뒷문이 만났을 때 바깥에서 냉이나 바람, 누수 이런 것들이 바람, 냉이 들이칠 때 뭐가 막아주느냐? 이 표면은 단면은 유리가 막아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밑에 레일에 지나가면서 떠 있는 부분
자, 이 두께만큼 떠 있는 부분은 뭐가 막아주냐 이 말이죠.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샤시들은 거의 다가 옛날에는 풍지라고 했습니다. 교차할 때 교차 지점에 거기에 꼽혀 있는 지점이 있는데 요만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요즘은 바킹으로 돼서 고무재로 고기를 그 부분에만 이렇게 붙여진 곳이 있고, 문이 교차하는 곳에 그게 존재해서 그것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유리가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다 새고 거기에서 냉도 들어오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는 요인이 첫째가 거기입니다. 유리를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죠. 바람은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샤시들 중에 가장 좋은 레일, 그럼 뭘로 막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런 샤시들처럼 이렇게 레일이 하나 더 있죠? 중간에? 이 전체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일반 샤시는 밑에 부분에 여기만 막고 상단 부분에 막아놨는데, 요만한 걸 캡을 꼽아서 풍지라는 걸 꼽아놨는데, 이쪽에 샤시는 샤시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샤시는 브랜드를 따르지 마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샤시를 판단하실 때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고객분들 또 샤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브랜드에 맹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랜드보다 샤시의 기능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샤시는 이 PVC가 생명이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PVC가 만들어져서 외부 샤시로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그리고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샤시 PVC 자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열에 덜 늘어나고 겨울에 경화작용으로 딱딱해서 잘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 우리 현 상황에서 PVC가 늘어나서 또는 겨울에 심하게 딱딱해서 잘 깨지거나 파손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향은 제가 시공하면서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소비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샤시가 PVC가 깨져서 망가진 집이 과연 몇 세대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러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시공한 집이 수천 집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서 레일이 깨져가지고 못 씁니다라는 집은 지금까지 단 한 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시를 그럼 하나만 시공했느냐? 아닙니다. LG, KCC, 한화, 남선, 동양, 샤인, 현대 다 해봤습니다. 모든 샤시, 국내에서 막 나오는 샤시들을 거의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사용을 하고 고객분들 다 소비자 원하는 데 시공도 해줘 봤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샤시도 브랜드가 쉬운 말로 브랜드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샤시들도, 그 흔한 샤시들도 PVC가 깨져서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는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일부러 누가 타격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사용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샤시 PVC가 좋다, 뭐가 좋다가 아니라 어느 만큼 단열성이 좋고 방풍성이 좋고 긴밀성이 좋아서 바람도 새지 않고 소리도 새지 않고 또 유리가 두꺼워서 레잉을 차단하는 단열성이 특히 좋다면 그 샤시는 다른 걸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자재로서는. 자재로만 논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샤시의 구조, 레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레일을 전체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저의 경험입니다. 무조건 레일이 5개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기능성을 판단하셔서 기능적인 면을 많이 생각을 해서 샤시를 골라야지, 선택을 하셔야지, 누가 뭐 했다더라? 저 옆집에 언니, 고모, 부모, 형님, 아우, 누가 뭐 했으니까 좋다 하더라? 그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술적인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가 맞다면 그 사람의 정보가 맞는 것이지, 우리 언니, 부모, 형제, 아버지, 고모, 이모 그런 분들이 샤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가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정확한 분석에 따른 자재를 판단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샤시는 판단이 됐습니다. 자재는 이쯤으로 어느 것을 골라야 되는지를 판단해 드렸고, 그러면 이 샤시를, 자재는 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들어서 선택을 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 시공자가 이 샤시를 가지고 가서 이 유리로 잘 끼운 두꺼운 샤시를 넣고 자재도 좋은 자재에 긴밀성 있고 단열성 좋은 샤시를 선택을 해서 했다고 보잔 말입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보통 모든 기술자에는 A급이 있고 또 B급이 있고 또 C급이 있고 등급이 상, 중, 하 이렇게 3단계 정도는 기술자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노임도 나눠져 있습니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성이 또 각자 시공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브랜드가 그 AS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재의 AS 기간은 만약에 LG다, 하나다, KCC다, 어디에든 어느 브랜드든 그 자재가 손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제작한 회사가 보장해 주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공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지, 그 시공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엔지니어들도 우리나라에는 다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시공자가 그 책임을 맡고 있지, 그 브랜드사가 자재를 납품했던 그 자재 납품사가 그 AS를 맡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AS 부분의 책임자는 곧 시공자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 시공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분이 계약을 했던 그 현장의 업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샤시를 한다, 공사를 하겠다, 샤시를 교체하려고 한다, 확장 공사를 해서 더블창을 붙이든 뭐 외창까지 같이 교체를 하시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샤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샤시는 자재가 중요하냐, 시공자가 중요하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자재가 샤시 공사의 비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성, 잘하고 잘했다 못했다의 판별성을 따질 때 그 비중이 샤시 자재가 범주를 차지하는 건 저는 30% 약 그 정도 선밖에 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샤시를 어떤 자재를 사용하냐는 물론 상위 브랜드 쪽에 범위가 넓어요. 상위 브랜드 쪽에도.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재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에 따른 거는 비중은 한 대략 30%? 저는 많이 봤을 때 한 30%, 뭐 3, 40% 정도. 그 정도 비율, 한 30% 기준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한, 아니면 60%에 대한, 그것이 모든 것은 시공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자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에 다다른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그것을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샤시의 단열성, 방음성, 지속성, 또 뭐 나중에 이제 AS가 일어나지 않는 불량성, 뭐 이런 것까지 완전히 그 시공자의 몫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샤시는 제가 말했잖아요. 대등소이합니다. 이 PVC의 성능, 이 샤시의 성능은 이제 그 소재의 성능은 별반 차이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샤시들 중에는. 일반 샤시 기준입니다. 슬라이딩 일반 샤시. 지금 흔히 우리 소비자들 샤시가 있는 거. 한간에 또 어떤 분들 이 방송 보시고 시스템 샤시 쪽으로 논할 수도 있겠는데, 시스템 샤시는 많이 대중적으로 쓰이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일반 샤시 그런 정도의 성능보다는 좀 월등히 높은 성능을 가진 샤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한, 우리나라는 보통 대중성을 가진 샤시를 지금 제가 논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샤시는 다시 돌아가서 시공 자재의 선택과
시공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양대의 틀로 맞춰져 있는 건데 자재와 시공자의 퀄리티가 높은 것 더 좋겠죠. 근데 한 가지 뭐 인지도라고 해야 되겠죠. 등급이라기보다는 인지도가 좀 덜한 거는 가격이 좀 떨어져 있을 거고, 인지도가 좀 높은 샤시는 가격이 더 비쌀 거고, 또 엔지니어들은 신뢰성이 있는 엔지니어, 신뢰성 있는 업체, 그런데 의뢰하는 것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뭐 많은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편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에서 논했지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신다면 이 샤시의 공사는 분명히 잘 되고, 소비자들 댁의 샤시 공사는 아주 완성도 높은 샤시의 공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장도 완벽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한다면 샤시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냥 자재의 등급을 말하면 브랜드는 저 같은 경우에 배제해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배제하시고 기능성을 따져라. 샤시의 레일이 몇 줄이고 아래 위에 방풍의 역할은 무엇인 자재가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유리의 두께는 몇 미리를 쓰는가를 살펴보시고, 지금 샤시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샤시의 후레임의 넓이, 이걸 후레임이라고 하죠. 이 틀을 후레임이라고 하죠. 후레임의 총 넓이가 대부분 샤시가 130mm, 여기 13cm라는 소리죠. 자, 13cm, 130mm 또는 135mm, 140mm, 145mm,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3cm에서 14.5cm, 그러니까 145까지는 130에서 145까지는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샤시, 지금 유리가 들어가는 거, 이 두꺼운 샤시가 28mm까지 들어가는데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각 회사들마다 28mm 유리가 못 끼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28mm 유리가 끼워질 수 있는 이 문의 이 넓이, 유리를 끼울 수 있는 이 넓이가, 자, 요렇게 좁은 거는 얼마든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실리콘을 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샤시 형태가 있고, 이게 좁아서 이 부분이 좁게 설계되어 있는 샤시 회사 브랜드의 샤시들은 이게 28mm 일반 샤시에 끼워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샤시 유리는 제일 두껍습니다. 자, 요 유리가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자, 이거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이거는 근데 요거 지금 요 양쪽에 요 캡이 있습니다. 요 캡을 빼면 이게 들어갑니다. 요게 딱 맞게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 이건 샤시입니다. 이 샤시는. 자, 들어갔죠?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샤시가 요게 딱 28mm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요 샤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신 유리 샤시들, 그 1, 2위를 하고 2, 3위를 하는 샤시가 이 유리 28mm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 광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 샤시들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샤시의 브랜드를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기능성을 보라는 거죠. 이 샤시는 PVC나 이런 PVC 성능 자재나 또는 브랜드가 소비자분들의 욕구, 샤시에 대한 욕구, 단열성, 방음성, 누수성, 뭐 차단성, 방음 이런 것들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브랜드나 PVC가 올려주지 않습니다. 똑같다고요. 그거는 대등소이합니다. 올려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유리의 두께와 중간에 레일의 개수입니다. 이것만이 집안의 단열성과 방음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시를 살필 때 기능성, 브랜드는 대등소이하니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재의 이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130에서 140mm 프레임의 틀의 넓이, 그리고 유리의 두께, 그리고 시공업체의 선적, 그것만이 이 샤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확장 공사를 했을 때 그 단열을
내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단열성을 보장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했을 때의 외부 쪽에 이제 실리콘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을 일단 확장을 하고 더블 창을 장착을 하고 나면 외부 쪽에 이제 그 샤시에 접합되어 있는 그 옹벽과 접촉되어 있는 그 실리콘들을 다수 뭐 사람들을 가보면, 제가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했는, 업자들이 했는 걸 가보면 거의 덧방을 해서 이렇게 실리콘을 칠해 놨거나 뭐 아예 손도 안 대놨거나 뭐 많이 했다는 사람이 덧방을 해서 해놓은 사람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리콘에 손을 안 댄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실리콘으로 물이 새서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스며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벽이 젖어서 곰팡이를 쓸고 썩는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 샤시, 외부로 이제 그 고개를 내밀어 보면 누구나 소비자도 볼 수 있어요. 확인이 가능하고, 그쪽 부분의 실리콘은 완전히 커팅을 해서 잘라내서, 옛날 것은 노화된 것은 잘라내서 커팅해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시공도 FM 시공 공법에 정확히 입각해서 프라이머를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 실리콘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실리콘도 일반 건축 여기 철물점이나 또 옆에 뭐 가까운 거리 가게 같은 데 사서 구입하는 실리콘이 아닙니다. 샤시에 시공하는 실리콘은 외부창 전용 실리콘이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가격도 일반 실리콘은 뭐 2,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정도의 가격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실리콘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다 비슷한 공사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실리콘으로 또 프라이머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래 덧방을 해놓은 집과 정상 시공으로 커팅을 하고 프라이머를 시공하고 전용 샤시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고, 이렇게 두 집이 해놓은 차이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리콘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벌어지거나 또 외벽의 페인트 부분, 그 옹벽 부분과 샤시 쪽에 PVC 쪽에 접착되는 두 면이 견고하게 붙어있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벽의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 그 페인트는 화학물질인데 페인트와 실리콘도 화학물질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트러블로 인해서 그 부분이 쉽게 탈착이 돼서 금이 가서 찢어지는,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샤시 쪽과 PVC 쪽과 접합된 부분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옹벽 쪽에 접착된 부분에 실리콘 그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잘 벌어지죠. 그쪽은 이제 트러블로 인해서, 아니면 또 이물질, 제대로 실리콘 쏘기 전에 프라이머를 하면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프라이머, 접착을 보강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쏴야 되고, 그 실리콘도 정상적인 창호 전용 실리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명 차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세대, 일반 실리콘으로 그냥 프라이머도 하지 않고 그냥 칠했는 집과 정상으로 시방서에 따른 시공을 정확히 했는 집과의 차이는, 수명의 차이는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면 1년, 2년 만에 거의 찢어집니다. 정상 시공을 하지 않은 집은. 근데 정상적으로 프라이머를 시공하고 정상 실리콘 공법을 정확히 또 퀄리티 높은 실리콘, 전용 실리콘을 칠했을 때는, 그걸 메꿔서 정상 시공을 해놨을 때는 수명이 제가 경험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안전합니다. 많게는 10년 가도 떨어지지 않는 집을 많이 봤고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그런 세월들을 많이 지나봤으니까 알죠. 이건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나중에 사고로 크게 번집니다. 그냥 물수에만 나지 막으면 되지가 아니죠. 왜냐, 늘 볼 수 없잖아요. 늘 고개 내밀고 실리콘이 찢어졌나 안 찢어졌나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실리콘을 잘 칠해 놓느냐, 뜯어내고 제대로 커팅해서 다 긁어내고 프라이머 칠하고 실리콘도 정상 전용 실리콘으로 칠하고, 이런 공법을 정확하게 구사를 해줘야만이 나중에 오래도록 그 집이 안쪽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곰팡이 쓸고 벽이 썩고 냄새가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서 내부에 곰팡이가 쓸고 썩고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실리콘을 다시 칠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벽의 부분이 썩은 걸 다 뜯어내고 안에 단열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또한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리콘 부분이었고, 확장했을 때 외부 샤시의 실리콘 부분, 그리고 유리 부분에도 유리도 그냥 샷이 두꺼운 거 했으니까 유리 두꺼운 거 몇 미리 뭐 18mm, 24mm, 26mm 또는 28mm 두꺼운 유리에 페어 유리를 썼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 쪽에서 투과되는 바깥의 냉,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야 유리가 맞겠지만 냉이라고 하는 거는 뿜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유리에서 들이쳤을 때 유리를 직선적으로 투과해서 나오는 뿜, 이게 뿜칠이라고 하는 뿜죠. 냉이 뿜습니다. 그래서 창 옆에 가면, 겨울철에 창 옆에 가면 커튼 같은 거나 쳐놓는다든가 이러면 붕 뜨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창 옆에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좀 가면 서늘한 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냉이 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냉이 치는 현상, 냉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 유리를 투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차단 필름이라고 하는 로이 필름이 있습니다. 자, 이 로이 필름을 유리에다가 필히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 요런 이제 필름에 대해서 로이 필름, 열차단 필름, 뭐 어떤 사람도 사계절 필름, 단열 필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필히 유리에다가 확장박은 장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요. 요런 필름에 관한 거는 또 제가 후편에서, 다음 편에서 로이 필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또 자세한 것은 로이 필름 편에서 로이 필름에 대한 걸 자세히 보십시오. 좋은 정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확장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